안녕하세요. 밑도 끝도 없이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 제대로 통쾌한 한 방을 날려줬던 30대 여자입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요즘도 직업을 가지고 급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그런 사람들 보면 직접 뭐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내 가족이 그러니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절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 시댁 식구들인데요. 그런데 그런 와중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날 벌어진 사건으로 제자리는 한순간에 바뀌어 버렸고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통쾌한 그날의 사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전 사실 엄마에 대한 사랑을 잘 모르고 컸습니다. 엄마가 제가 태어난 지 3개월도 되지 않았을 때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죠. 절 출산하고 난 후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감염이 생기셨던 엄만 몇 달을 고열과 오한에 힘들어하다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지며 그렇게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 엄마의 품 안에 제대로 안겨보지 못한 채 엄마를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그저 사진으로만 봤을 뿐이었죠. 그런데 더 슬픈 건 저에게 엄마만큼의 애정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였죠. 아빤 엄마가 그렇게 떠나시고 난 후 가정에 도통 관심을 두지 않으셨거든요. 어릴 적엔 저 언니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서 집안 곳곳을 다니며 일만 하셨고 집에 오시더라도 늘 잠만 자며 저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다 5살 차이가 나는 언니가 어느 정도 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며 저희 자매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생활할 수밖에 없었죠. 언니 소녀가장으로서 저에겐 엄마나 다름이 없었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언니가 20살 때부터 언닌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절 키워줬거든요. 언닌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도 늘 제 밥을 손수 챙겨줬습니다. 하루는 언니가 좀 늦길래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마침 언니가 집에 들어오더니 그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진이야, 왜 라면을 먹고 있어? 언니 금방 끝나서 올 텐데 조금만 기다리지. 배고프지? 언니가 금방 고기 구워줄게. 오늘 언니 월급날이라 고기 좀 사왔거든. 이거 먹어, 얼른. 언니 괜찮아. 고긴 언니가 먹어. 나 그냥 라면 먹어도 돼. 아니야, 잘 먹어야 쑥쑥 크지. 언니가 라면 먹을 테니까 진이 넌 고기 먹어. 얼른 앉아. 언니가 맛있게 구워줄 테니까. 아빠는 여전히 무뚝뚝하고 저에게 관심조차 없었지만 전 그래도 언니가 제 곁에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언닌 어린 절 위해 대학도 포기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절 키워줬어요. 그런 언니를 보며 저 역시 바르게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을 하고 싶었어요. 언니 혼자 고생하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닌 제게 절대 대학은 포기하지 말라고 절 말리더라고요. 진이야, 언니야 공부도 잘 못하고 그래서 대학 안 간 거지만 넌 다르잖아. 지금 대학 안 가면 나중에 더 힘들어.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대학은 졸업해야 돼. 언니, 나도 그냥 일하고 싶어. 언니 혼자 고생하면서 번 돈을 괜히 대학 가는데 쓰고 싶지 않아서 그래. 언니 부탁이야. 언니가 예전부터 너 대학 보내는 거 꼭 해주고 싶었거든. 진이야, 언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진이 나중에 학사 못 쓰고 졸업하는 것까지 언니가 보고 싶어 그래. 이 언니 부탁이니까 꼭 들어줘. 그런 언니의 간절한 부탁에 전 대학을 진학하게 됐고 그렇게 남들처럼 평범한 대학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그 모든 게 전 언니 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언니가 없었더라면 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전 얼른 대학을 졸업해 빨리 돈을 벌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대학 졸업 후에 선택하게 된 일이 바로 골프 캐디였습니다. 그때 당시 골프가 막 뜨고 있었던 상황이라 캐디 전망이 꽤나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캐디로 일을 시작하게 됐죠. 일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재미도 있고 오시는 손님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참 즐거웠고요. 물론 진상 손님들도 꽤나 많았죠. 어느 날은 화를 내는 손님을 만나 하루 종일 당혹스러운 적도 있습니다. 아이씨, 왜 이렇게 안 맞아? 아니, 이거 제대로 준 거 맞아요? 아이, 저번엔 잘 치게 옆에서 잘 도와주더니 오늘 진짜 안 맞네. 오늘 날씨가 좀 안 따라주네요. 지금 스윙 리듬은 너무 좋으시거든요. 이 홀만 지나면 충분히 괜찮아질 것 같으신데요? 아, 그래요? 아, 오늘 참 컨디션이 영 별론가? 아, 이럴 때 좀 힘내게 해주는 게 캐디 역할 아니야? 아니, 어떻게 좀 해봐요. 분위기라도 좀 띄워보든가. 이렇게 진상 손님들에게 시달리고 나면 심신이 다 지칠 때도 많았지만 정말 매너 있고 좋은 팀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나 골프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거래처 사람들과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던 중 제 나이 30대 중반에 인연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거래처 사람들과 골프를 치러 온 일행들이 있었어요. 매너도 좋아서 저도 편하게 일을 하고 마쳤죠. 그런데 딱 끝나고 마무리를 하는데 한 분이 제게 쪽지 하나를 건네주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그 쪽지 안엔 연락처가 적혀 있더군요. 사실 그런 손님들도 종종 있어서 처음엔 그냥 반응도 하지 않고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 손님이 자꾸만 저희 골프장을 찾아오시는 거였어요. 제가 캐디로 들어가지 않는데도 우연히 오며 가며 마주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자꾸만 제게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어? 지니 씨, 안녕하세요. 오늘 또 뵙네요. 이제 나가시나 봐요. 아이, 저도 지니 씨하고 같이 돌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맞았네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다음에 시간 되실 때 그때 봬요. 요즘 자주 오시는 것 같네요. 거래처 사람들도 만날 겸 이렇게 우리 지니 씨도 만날 겸 겸사겸사 오는 거죠 뭐. 그나저나 제 쪽지 못 보셨어요? 연락 한 통 없으셔서 제가 내내 마음 졸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연락처 드린 건데 꼭 연락 좀 해주세요. 이상하게 그 손님은 제가 몇 번이고 정중하게 거절했음에도 포기하지도 않고 제게 끝까지 연락을 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다 매번 올 때마다 절 찾고 은근히 절 챙겨주는데 그런 모습에 제 마음도 슬슬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 그때 만난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참 이 사람이 정말 진솔하고 따뜻하구나를 많이 느꼈죠. 대기업 영업직으로 솔직히 남부럽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저에게 어떠한 편견이나 재고 따지고 그런 거 없이 오로지 저라는 사람을 참 좋아해 줬거든요. 그런 모습에 저 역시 남자친구에게 점점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연애를 하던 중 저희 1년 반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당시 결혼했던 언닌 참 좋은 사람이었던 형부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제가 결혼 소식을 전하자 누구보다 기뻐하더라고요. 정말? 진이야, 너 진짜로 결혼하겠다고? 어머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난 너 결혼 평생 안 할까 봐 걱정했는데 정말 잘 됐다 얘. 뭐야 언니, 나 결혼 안 할 줄 알았다고? 언니가 형부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니까 나도 솔직히 좀 부럽더라고. 근데 딱 형부 같은 사람 만난 것 같아. 그럼 더 잘 됐고. 아이, 그리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네. 얼른 결혼 준비부터 해야지. 근데 뭐부터 준비할까? 아, 어떻게 네가 결혼하겠다는데 내가 다 이렇게 설레냐? 언니, 진정해, 진정. 나 아직 결혼 허락도 안 받았어. 누구보다 기뻐하는 언니를 보며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역시나 아빤 결혼 얘기 꺼내자 별 반대도 없이 바로 허락을 하시더군요. 그다지 제 결혼엔 크게 관심도 없으셨고요. 예비 시댁에서도 사실 큰 반대를 안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숨겨진 진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였죠. 그땐 별탈 없이 수월하게 결혼식까지 진행이 됐으니 진짜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을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 언니와 특별한 추억을 만들게 됐어요. 바로 언니와 둘이서
7박 8일로 국내 여행을 가게 된 거였죠. 대전도 가고 목포를 갔다 여수, 부산 찍고 강릉까지 진짜 하루 종일 운전하고 먹고 마시고 놀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니도 조카 출산하고 오랜만에 여행을 갔던 거라 정말로 행복해 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강릉 바다 앞에서 언니와 같이 해산물에 소주 한 잔을 마시면서 했던 말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 꼬맹이 진이가 언제 이렇게 다 커서 결혼까지 한다니. 아휴, 이 언니가 감격의 눈물이 다 나네. 진이야, 너 결혼하고서 정말 잘 살아야 돼. 행복하게.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말했지? 나 우리 형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라니까.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 우리 진인 똑부러지게 뭐든 잘하니까 언니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언니는 믿어. 다음엔 우리 부부끼리 동반 여행도 같이 가고 그러자. 진이야, 꼭 행복해야 돼. 그렇게 시원한 밤바다 공기를 마시며 언니와 오붓하게 보냈던 시간은 제게 오랫동안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라며 언니는 정말 엄마처럼 절 챙겨주더라고요. 혼수도 다 준비를 해주고 결혼 준비로 힘들어하던 형부와 같이 와선 드라이브도 시켜주며 기분 전환도 해주곤 했죠. 그렇게 전 행복하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서 더욱 저에게 잘해줬어요. 대기업 제약회사 영업직이다 보니 정말 매일이 바쁘고 거래처 만나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남편은 저에게 꼬박꼬박 연락을 해줬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 어땠어? 진상 손님들 많았어? 많이 힘들었지? 오늘 안 그래도 날씨가 너무 쨍쨍해서 우리 여보 힘들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괜찮았어. 근데 당신 지금 좀 바쁜 거 아니야? 아, 전화 어떻게 한 거야? 오늘 바쁘다고 해서 일부러 연락도 안 했는데. 안 그래도 전화 안 오길래 나 걱정해서 전화 안 하는구나 싶어서 내가 한 거지 뭐. 오늘은 내가 꼭 빨리 끝나고 집에 갈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신혼 때부터 남편은 어디를 가건 무얼 하건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하나 다 일일이 보고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 대한 믿음도 더 굳건해지고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저희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지 자꾸만 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시댁엔 시부모님과 시숙이 계셨는데 시숙은 결혼해서 형님이 있었거든요. 시숙은 변호사였고 형님은 정말 잘 사는 집 딸이었고 같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몬 절 굉장히 많이 무시를 하더라고요. 신혼 초반엔 아예 대놓고 마음에 들지 않는 티를 팍팍 냈죠. 하루는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데 시모가 제게 뜬금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내가 어디서 봤는데 요즘 캐디랑 그렇게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거기 분위기가 원래 좀 그러니? 네? 아우, 아니에요.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은 다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그런 사람들 아주 극소수예요. 하긴 뭐 자기가 그렇다고 대놓고 말할 사람 없을 테니까. 아니 내가 듣기론 딱 그런 사람들만 그 일을 한다던데. 막 대놓고 손님 꼬시고 그런다던데. 시몬 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 말을 아예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본인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내뱉더라고요. 그런 시모의 말에 당황하고 있으니 중간에서 남편이 그 상황을 딱 잘라버리더군요. 엄마, 무슨 소리 그렇게 해? 그러면 제약회사 영업직은 다 뒤에서 그러고 다닌다고 하면 그게 맞는 말이야? 나도 그런 사람이냐고. 아유, 남순이가 그런 짓을 왜 해? 그거야 편견이지. 너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것 봐. 엄마가 지금껏 말한 게 다 편견이라고. 왜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직업 얘기를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얼른 사과해, 엄마. 아유, 알았다, 알았어. 미안하다, 얘. 남편의 성화에 결국 시모가 마지못해 사과를 했지만 그때부터 전 시댁이 참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댁에선 저와 결혼한다고 하니 결사반대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지만 자식이 있는 부모 없다고 남편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니
결국엔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거였고 그 얘기를 남편이 저에게 전하지 않았으니 전 그것도 모르고 결혼한 거였죠. 역시나 시댁에선 대기업 다니는 아들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며 절 그렇게 무시하더군요. 저도 결혼 초반엔 일을 하다 보니 자주 시댁에 간 건 아니었지만 가끔씩 갈 때면 소외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네요. 어떤 날은 일 끝나자마자 시댁에 모임이 있어 바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 차림새를 보곤 형님이 아예 절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어머, 동서, 옷이 그게 뭐야?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온 거야? 그리고 가방은 또 무슨 브랜드야? 처음 보는 가방인데? 아, 형님, 제가 일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와서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차림새는 챙겨 다녀야지. 그게 뭐야, 그게. 사람이 어떻게 입고 다니냐에 따라 급이 달라 보이는데 동선 영 안 되겠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시모가 깔깔 웃으며 형님의 말에 동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게나 말이다. 쟤 맨날 올 때마다 저러고 온다. 내가 저 꼴을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지. 하다못해 하는 거라도 고급스러우면 몰라. 대기업 다닌 우리 아들이 왜 골프 캐디랑 결혼을 해가지고선 그렇게 수준을 맞춰주는지 모르겠다니까. 우리 서방님이 또 워낙 착하셔서 그러죠. 남들한테 다 맞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큰애 너랑 쟤랑 같겠니?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큰아들처럼 알아서 좋은 며느리 데리고 올 줄 알았더만. 아유, 그런 두 사람이 절 그렇게 대놓고 무시할 때마다 전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반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마다 전 언니에게 전화해 하소연을 했습니다. 언닌 제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진이야, 그런 사람들은 네가 반응할수록 더 재밌어 한다. 그냥 무시해. 사람 겉만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 너도 많이 봤잖아.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땠어? 기가 막혔지 뭐. 자기들이 뭐라고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해? 웃기지 뭐. 그래, 그거야.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라고 해서 네가 숙이고 들어갈 필요 없어. 네가 당당하게 행동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시댁 식구랑 사는 것도 아니고 네가 같이 사는 사람은 제부잖아. 제부가 세상에서 널 제일 아껴주는데 그쯤은 그냥 가볍게 무시해버려. 그렇게 전 언니에게 하소연다 하며 시집살이를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남편은 저희 언니와 형부랑도 참 잘 지냈어요. 휴가 때면 꼭 언니랑 형부랑 같이 부부 여행도 가곤 했었고요. 결혼 1년 차엔 같이 속초 여행도 갔었는데요. 그때 형부랑 남편이 참 죽이 잘 맞아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다들 뭐해? 얼른 바다 들어가야지. 이런 곳 오면 바로 바다부터 뛰어드는 거야. 에이, 형님. 그럼 형님이 먼저 들어가세요. 원래 윗사람이 먼저 시작해야죠. 어허, 동서가 먼저 들어가야지. 우리 아우가 먼저 시범을 보여줘야지. 아니죠.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형님이 바다에 첨벙 뛰어드는 거 보고서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참. 알았어, 알았어. 그럼 우리 둘이 같이 들어가자고. 자, 하나, 둘, 셋. 그렇게 형부와 남편이 서로 손잡고서 바다에 풍덩 뛰어드는데 그 모습이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이제 40 넘은 남자들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바다에서 뛰놀고 있으니 저 언닌 그 모습을 보며 깔깔 웃을 수밖에 없었네요. 같이 여행 다니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사진도 많이 찍으며 그렇게 우린 추억을 쌓았습니다. 누구보다 저와 저희 집에 잘하는 남편이었기에 아마 시댁의 그런 무시도 전 참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 후 전 아들을 출산하게 됐고 임신을 하게 되면서 골프 캐디 일은 그만두게 됐습니다. 출산 후엔 사실 아이 육아하느라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던 것 같네요. 시댁에선 한 번 도와준 적도 없었지만 그래도 언니가 자주 집에 찾아와 저 대신 아이도 봐주고 제가 쉴 수 있게 많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남편도 바쁜 와중에 아이 육아에 신경을 많이 썼고 저희 세 식구는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죠. 다정한 남편은 시간이 흐를수록 제게 점점 더 잘했고 그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더욱 행복했습니다.
그 모습이 안 입고 왔던 사람은 바로 시모였어요. 사실 시댁은 시부가 좀 가부장적이시다 보니 시부모님 사이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모가 아들들에게 집착이 좀 있었는데 그나마 좀 성격이 유연한 저희 남편에게 더 많은 집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제게 잘하는 걸 보이니 시모 입장에선 그게 싫으셨나 보더군요. 어느 날은 저희가 언니네와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들으시곤 툴툴대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니들도 얘 언니네랑 여행 갔다며? 어쩜 둘째는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안 챙기니? 어? 아, 그렇게 여행을 자주 가면서 어떻게 한 번 우리 데리고 여행 갈 생각을 안 해? 어머님이 가자고 해도 안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여행 가고 싶으셨어요? 아, 언제 한번 같이 갈까요? 아유, 됐다, 됐어. 무슨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너 자꾸 우리 아들 데리고 처가댁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아니지 않니? 자고로 사인 100년 손님이야. 그렇게 여기저기 데리고 다닐 위치가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네 친정만 챙기지 말거라. 그렇게 시모가 툴툴대면 처음엔 남편이 달래주는 척하다 이내 팩트 폭격을 하곤 했습니다. 아이, 엄마 왜 그래? 엄마 맨날 여행 간다고 하면 해외 아니면 안 간다 그러지. 국내는 급도 안 맞다 그러지. 맨날 뭐 급 타령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엄마 데리고 국내 여행을 가? 뭐 국내 여행을 가지? 아, 시간 내서 해외 갔다 오면 되지. 이것 봐. 엄마는 아들이 바빠도 신경도 안 쓴다니까. 내가 지금 시간이 어딨어. 엄마가 나랑 여행 가고 싶었으면 애초에 나랑 여기저기 국내라도 갔겠지. 근데 지금껏 가자고 해도 한 번도 안 갔으면서 왜 갑자기 우리가 처형네랑 놀러 간다고 하면 그러는 거야. 남편 이런 식으로 시모에게 따져 물으면 결국 시모는 또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어 버리시더라고요. 늘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아예 입을 꾹 다물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참 기가 찰 뿐이었죠.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대놓고 제 편을 들어주니 남편이 있는 앞에선 시모가 저한테 좀 조심스러워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형님과 있을 땐 무슨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마냥 대하시곤 했습니다. 하루는 시댁에 제사가 있어서 전 아침부터 가서 부지런히 제사 음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낮 동안 아예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다 저녁 늦게서야 와선 시모한테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고생하셨네요. 이 음식 하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마사지건 하나 끊어드려야 되겠다. 역시 우리 큰며느리밖에 없다니까. 예, 둘째야. 뭐하니? 아, 큰애들 왔는데 밥 먹게 상 차리지 않고. 형님, 이것 좀 저기로 가져다 주세요. 다른 음식들도 놓고 있을게요. 예, 넌 누구한테 시키니? 네가 해야지, 네가. 아, 손 붙인 네가 해야지. 이제 맞고 온 큰애한테 왜 갑자기 또 일하라 그래? 아유, 그냥 네가 해. 그러더니 시몬 형님만 훌쩍 데리고 주방 밖을 나가버리더군요. 그 상황이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그땐 제가 일을 안 하고 있고 형님은 일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네요. 그러던 중 불행한 일이 저희 가정에 닥치게 된 건 제가 30대 후반이 돼서였습니다. 어느 날 씻고서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로션을 바르던 와중 갑자기 한쪽에서 좀 작은 멍울이 느껴지더라고요. 만져봐도 딱히 아프지도 않고 그냥 일시적인 건가 생각하고 그날은 넘어갔었네요. 그런데 그 후로도 그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꺼냈는데 남편이 기겁을 하며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 언제부터 그랬는데? 만지면 아프거나 그래? 다른 증상은 뭐 이상한 증상 없어? 아니, 아프진 않은데 아무것도 아니겠지 뭐. 그냥 좀 지나면 없어지지 않을까? 아니야.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봐야지. 안 되겠다. 여보 검진 한번 받아보자. 그렇게 정말 우연한 기회로 발견한 멍울로 전 유방외과 검사까지 받게 되었어요. 처음엔 남편이 조금 과하게 걱정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었고 그저 멍울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검사는 받아봐야 되겠다 싶어 초음파를 받게 됐는데 바로 거기서 맘모그래피랑
총생검도 해보는 게 좋겠다더라고요. 그때부터 영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저에게 암이 생긴 거였어요. 조직 검사 결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에도 솔직히 아무런 생각도 안 했는데 막상 제가 암 판정을 받고 나니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겁니다.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서 남편은 펑펑 울며 양가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전했죠. 남편은 제게 그런 병이 생겼다는 사실이 마치 자기 탓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당신 건강 하나 살펴보지도 못하고 진작에 당신 건강부터 챙겼어야 하는 건데 제약회사 다닌다는 놈이 뭐 이러냐? 여보, 왜 그래? 나 괜찮아. 그래도 초기라잖아. 간단하게 수술받고 그러면 괜찮을 거래. 미안해서 그러지. 아무튼 당신 앞으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가족들한테 다 알릴게. 아무 걱정하지 마, 여보. 그렇게 전 빠르게 수술 일정을 잡고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은 한두 시간 내로 길게 걸리는 수술은 아니었는데도 어찌나 긴장이 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던지 그제서야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오더군요. 그런절 누구보다 잘 아는 언닌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제 손을 꼭 잡아주고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진이야, 아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지? 금방 끝날 거라고. 한숨 푹 자고 나면 다 끝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씩씩하게 받고 오면 돼. 언니가 끝날 때까지 여기 있을게. 언니 고마워. 언니도 바쁜데 조카들도 돌봐야 할 텐데 괜히 나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 수술 끝나는 거 보고 집에 갔다 올 거야. 언닌 여기 계속 있을 거니까 무서워하지 마. 그렇게 따뜻한 가족들의 응원 속에 전 드디어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도 사실 끝나고 나서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옆에서 언니와 남편이 든든하게 절 지켜줬기에 편안하게 쉬면서 차츰 몸 회복을 하게 되었죠. 물론 저도 암에 걸렸다는 게 덜컥 겁이 나 수술을 받고 나서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혹시나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눈물이 나기도 했었고요. 그러던 중 수술이 끝나고서 다음날 아침부터 병실로 누군가가 찾아왔더라고요. 바로 시모였죠. 그래도 며느리가 수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병문안을 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병문안을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셨길래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당시 언니가 잠깐 조카들 챙기려고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던 터라 저 혼자 있는 상황에서 맞이하다 보니 더 당황스러웠죠. 어?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그래, 수술은 잘 받았니?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구나. 그러더니 시몬 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래저래 살피시더니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나저나 언니가 간병한다던데 어디 갔니? 아, 네. 조카들 잠깐 보러 집에 다녀온다고 해서요. 근데 왜요? 아, 왜긴 왜야. 이제 네 시할머니 제사인 거 알지? 너 빨리 퇴원해서 일 거두려 할 거 아니냐. 이따가 퇴원 수속 말고 얼른 정리하고 집으로 오거라. 나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네? 어머님, 저 지금 수술 받은 지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그리고 며칠은 더 입원해야 되고 당분간 무리하면 안 돼요, 어머님. 그러자 시몬 절 비웃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왜 못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구만. 솔직히 요즘 암은 암도 아니야. 간단하게 수술만 하면 된다던데 뭘 그렇게 아프다고 난리니? 초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금방 나. 게다 넌 젊으니까 더 금방 나을 거 아니야. 어머님, 저 환자예요, 환자. 이 와중에 무슨 제살 챙기러 가요. 전 못 가요. 어머, 너 왜 이렇게 꾀병을 부리니? 아, 그럼 너 없으면 제사 음식 준비 누가 하라고? 나 혼자 해? 형님 있으시잖아요. 형님이랑 같이 하시면 되죠. 왜 아픈 저한테 와서 이러시는 건데요? 니, 네 형님을 어떻게 시켜? 네 형님은 고급 인력이라 그런 일 못 시킨다. 네가 와서 해야지. 너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다는 소리 듣고 내가 정말 기가 막혔는데. 아, 수술도 끝났으니
이제부터 네가 와서 제사 음식 하거라. 끝까지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고 있는 시모를 보며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암에 걸려 수술에 누워 있는데 그 와중에 시댁 제사를 챙기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나요? 100번, 1000번 이해하려고 노력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냉정하게 얘기를 했죠. 어머님, 이건 아니죠.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수술했는데 어떻게 퇴원하고 음식을 하러 가요? 어머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가시겠어요? 전 못 가요. 아니, 안 갈 거고요. 제사 음식은 어머님 혼자 하시든 형님 불러서 하시든 그렇게 하세요. 뭐? 예, 너 참 양심도 없다. 대기업 다니는 귀한 아들. 아이, 별 볼 일 없는 애 만나 결혼하겠다 해서 겨우 허락해줬더니만 이제 나 아프단 핑계로 시댁일까지 안 하려고 해? 너 정말 양심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어? 남들은 아무것도 없는 며느리 받아줬으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시켜도 문제없다고 하는데 내가 그래도 그 교양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식으로 시집살이 안 시키는 거야. 너 알기나 해? 어머님, 이게 시집살이가 아닌 뭔데요? 어떻게 건강하게 일도 안 한 형님한테 한 소리도 안 하고 아픈 저한테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랑 큰애랑 같냐고, 같어? 태생부터 다른데, 같이 생각하면 안 되지. 하여간, 너 이번에 제사 음식 차리러 안 오면, 나 앞으로 너 진짜 안 본다. 아예 며느리를 생각도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고선 시몬 바로 뒤돌아 병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군요. 전 이 와중에 이런 말이나 하려고 온 시모에게 너무 실망스러웠답니다. 아무리 부족한 며느리라고 생각해도 어떻게 대놓고 이런 차별과 무시를 할 수 있는지 그냥 눈물이 줄줄 나오더군요. 남편만 생각하면 정말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꼭 시댁에 끼면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답답해지니 대체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구한테 털어놓기도 창피한 일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그 찰나에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몇 시간 후 전 시모의 전화를 받게 됐어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시몬 다급하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전 시모의 그 목소리를 듣고 웃음을 겨우 참았네요. 이해, 너 우리 집으로 네 언니 보냈니? 어? 그런 거야? 네, 저희 언니가 살림은 정말 끝내주게 하는 베테랑이거든요. 어머님 아픈 저한테 굳이 제사 음식 하라고 오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1+1으로 제가 아주 일 잘하는 기가 막힌 사람들을 보내드렸어요. 야, 너 어떻게 귀한 우리 아들까지 제사 음식 하라고 보내?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지? 그런 거냐고. 해보자는 거라니요. 어머님이 분명 그러셨잖아요. 제사 음식 하러 안 오면 며느리 인정 안 하겠다고요. 그래서 어머님 말 듣고 저 대신 일할 사람 보낸 건데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이래도 마음에 안 드시고 저래도 마음에 안 드시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럼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도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 대신 시댁에 간 사람은 바로 제 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시모가 제게 그렇게 폭언을 쏟는 걸 언니가 문 밖에서 다 듣고 있었더라고요. 시모가 그렇게 떠나고서 저 혼자 훌쩍이며 울고 있는데 갑자기 언니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더니 절 안아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진이, 너 이러고 살고 있었어? 너 여태껏 이러고 살고 있었냐고. 왜 말을 안 했어, 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심하게 시킨다고 왜 말 안 했어? 언니, 다 들었어? 그걸 왜 계속 듣고 있었어? 괜히 속상하게. 내가 안 들었으면 너 앞으로도 계속 이러고 당했을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 제부는 알아? 제부는 아는 거냐고. 아니, 어머님 혼자 오셔서 저렇게 말하고 가신 거야.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 괜히 얘기하면 또 집안 분란 만든다고 하실까봐 그냥 무시했었는데 오늘은 좀 심하시네. 그걸 대체 왜 참어? 일단 기다려봐. 그러더니 언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선 전화를 받은 사람을 향해 소리를 치더라고요. 제부, 제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요. 무슨 일 있어도 병원에 오라고요.
언니가 전화를 건 것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언니가 그렇게 화내면서 소리를 치니 남편은 진짜 30분도 안 돼 바로 병원으로 뛰쳐왔더라고요. 땀까지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온 남편은 울고 있는 저와 옆에서 절 달래며 씩씩대고 있는 언니를 보고서 무척 당황해했고요. 뭐야? 당신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왜, 무슨 일인데? 처형, 무슨 일 있었어요? 제부. 아무리 제부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제 동생 그런 집안에 더 이상 놔둘 수 없겠네요. 제부가 선택해요. 네? 뭘 선택하라는 겁니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 어르신 여기 왔다 갔어요. 오시더니 글쎄 오늘 시할머니 제사라고 진이더러 태어나고 음식하러 오랍니다.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고작 어제 수술받고 나온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냐고요? 뭐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와서 그런 소리를 했다고요? 남편은 언니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했습니다. 사실 남편도 중간에서 시모와 저 사이를 어떻게든 중재해보려고 했지만 모든 걸 다 막아줄 수는 없었죠. 그나마 자신이 적극적으로 막아준 덕분에 선은 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이러고 절 힘들게 했다는 걸 듣게 됐으니 남편이 진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언니를 향해 사과를 하는 겁니다. 처형, 정말 죄송해요. 진짜 정말로 죄송합니다, 처형. 이 정도가 사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부, 진짜 이거 어쩔 거예요? 저 솔직히 동생 제부네 집이랑 더 이상 포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려면 제부랑 동생이랑도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처형, 그건 안 돼요. 저 이 사람 없이 못 삽니다. 그냥 처형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뭘 하든지 제가 다 따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냐고요. 네, 처형이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아내랑 헤어지라고 그런 말만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렇게 남편을 부른 언닌 그대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던 거였습니다. 그러고선 당당하게 시댁으로 들어가 시모를 마주했다더라고요. 나중에 언닌 개선 장군처럼 병시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딱 봐도 기분 좋아 보이는 언닌 저한테 방긋 웃으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를 해줬어요. 진이야, 제부 진짜 장난 아니더라. 나 이번에 제부 다시 봤다니까. 우리 가서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네가 옆에서 봤으면 진짜 깔깔 웃었을 건데 아쉽다 아쉬워. 뭐야, 가서 별일 없었어? 우리 시어머니가 뭐라 안 했어? 뭐라 하기 뭐라고 해. 딱 가자마자 진이 아파서 못 오니까 내가 대신 왔다 그랬지. 그렇게 말하니까 사돈 어르신이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 난 또 거기서 뻔뻔하게 철판 깔고 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앉아서 바로 제부 부른 거야. 그랬더니 제부가 들어오니까 네 시어머니가 사색이 돼가지고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진짜? 하긴 우리 남편 어머님이 귀한 아들이라고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시는데 남편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 아, 그래? 그래서 그런가? 내가 바로 제부시키니까 더 막 기겁하시던데? 그러면서 언닌 그때의 상황을 실감나게 제게 설명해 줬습니다. 제부한테 바로 앞치마 매러 가고서는 전 부치라고 하고 설거지하라고 하고 여기 치워라 저기 치워라 이렇게 막 정신없이 하고 있으니까 결국엔 네 시어머니가 그만하라더라고. 본인 아들 시키는 건 그렇게 아깝고 마음 쓰이면서 왜 귀한 남의 딸을 시키려고 하는지 원. 내가 그래서 막 더 보란 듯이 제부 부려먹었어. 와, 언니 진짜 대단하다. 난 솔직히 그렇게가 잘 생각도 못했었는데 언니 진짜 멋져. 원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말로 안 통하는 사람은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자꾸 왜 우리 아들한테 그러냐고 하길래 나도 한마디 했지 뭐. 아니, 시할머니 제사인데 얼굴도 모르는 우리 동생은 왜 와서 음식해 하냐고. 할 거면 이 집안 자식은 제부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또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꾹 다물어 버리시는데 순간 속이 시원하더라고. 언닌 여전히 그때 장면이 웃겼는지 제게 웃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언니도 너무 화가 나 간 거였지만
언니만큼 화가 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남편이었죠. 보니까 남편은 같이 안 왔길래 전 궁금해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랑 같이 가서 왜 오긴 혼자 왔어? 왜? 거기서 남편더러 가지 말라고 그런 거야? 아유, 제부가 그런 말 들을 사람이냐? 가서 아주 그냥 한바탕 엎어버렸지. 자꾸 네 시어머니가 제부한테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기에 제부가 아주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어떻게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서 얼마나 화냈는지 몰라. 나 제부가 그렇게 화낼 줄 아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다니까. 진짜? 하긴 그동안 남편도 중간에서 많이 난감했었는데 그래도 든든하게 네 편 들어주는 거 보니 내 마음이 다 놓이더라고. 가서 아예 너랑 앞으로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자기도 앞으로는 안 오겠다고. 오늘부로 끝이라고 하니까 아주 그냥 네 시어머니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때서야 막 미안하다 잘못됐다 하시는데 제분 그게 또 진심이 아니라 생각했나 보지. 하도 제부 붙잡고 안 놔주길래 제부가 나더러 너 혼자 있는 거 걱정된다고 먼저 가보면 안 되겠냐고 해서 이렇게 나 먼저 온 거야. 제부는 진짜 네 편이더라. 그렇게 언니가 얘기를 해주는데 전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든든하게 제 편이 되어주는 언니와 남편이 있는데 뭐가 슬플 게 있나 싶더라고요. 나중에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형부도 크게 화를 내고 자기도 가서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길래 오히려 그걸 말리느라 혼났죠. 이렇게 제 주변엔 절 누구보다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정말 시댁과의 연을 끊겠다고 선언하고 나와버렸대요. 이후에 계속 시댁에서 전화가 왔지만 남편은 아예 다 차단을 해버렸고요. 그래도 처음엔 시모가 자존심상 저에게까지 미안하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용서해줄 생각도 없었지만 역시나 시모는 시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 전 무사히 퇴원하고 열심히 제 건강관리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시댁에서 진짜 못해도 분기별로 제사도 있었는데 그걸 시모 혼자 내내 준비를 했나 봅니다. 솔직히 형님이 그전에도 안 했었는데 이제 저 없다고 와서 할 리가 없죠. 그나마 저 있을 땐 제사고 명절이고 제가 옆에서 많이 거들어 시모도 수월했겠지만 다시 혼자서 하려고 하니 그게 어디 수월하겠습니까? 결국엔 혼자 쩔쩔매며 1년 동안 시댁 행사 책임지다 얼마 전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처음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누군가 했는데 바로 시모더군요. 둘째야, 나다. 내 전화는 좀 안 받는 것 같아서 잠깐 전화 빌려서 전화했다. 너 잠시 통화 되니? 무슨 일이시죠? 이렇게 통화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휴, 둘째야.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내가 진짜 잘못했다. 너한테 말 실수한 거 내가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어. 언제까지 그렇게 시위할 거야? 내가 다 잘못했으니 그만하자. 네? 시위요? 누가 시위를 한다는 건가요? 전 너무너무 편하거든요. 내내 시댁 갈 때마다 들들볶이고 비교당하고 무시당하면서 저도 마음에 그동안 상처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다 끊고 나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 좋은데요. 지금 이 생활이 너무 편해서 돌아갈 마음 없습니다. 왜 그러니? 내가 잘못했다 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영 끊는 건 아니잖아. 내가 두 번 다신 그렇지 않으마. 네가 잘 우리 아들도 다 일러서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그러면 안 되겠니? 왜요? 어머님 그렇게 좋아하시는 부잣집 딸 형님이랑 알콩달콩 지내셔야죠. 전 수준이 안 맞으시다고 하시잖아요. 마음에 들어하지도 않은 분한테 저도 억지로 맞추고 싶지 않네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 끊을게요. 그렇게 전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번 연락이 왔지만 솔직히 전 시모를 용서할 생각이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남편 또한 마찬가지로 시댁과 다시 교류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그래도 지금껏 참고 참아왔던 건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이시고 가족이니 참았던 건데 이젠 저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언니가 절 위해 그렇게 가서 대신 정리를 해줬다는 게 너무 고맙고 그런 언니를 위해서라도 전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시몬은 어떻게든 저와 남편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데 글쎄요,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즘은 언니와 형부랑 전처럼 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언니와는 매일 같이 만나 운동을 하고 있네요. 제가 암에 걸리고 난 후로부터 언니가 제 건강을 위해 항상 빼놓지 않는 게 있습니다. 진이야, 우리 딱 저기까지만 뛰고 오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뛰는 거야. 알았지? 힘들면 언제든지 쉬어도 되고. 알았어, 언니. 내가 언니 잘 쫓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침, 저녁에 언니랑 만나 이렇게 한바탕 뛰고 나면 속도 시원하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서 운동에 재미를 많이 붙였다니까요. 남편과도 전 여전히 사이가 좋습니다. 특히나 요즘 남편에게 참 고마운 게 남편이 저희 아빠를 많이 챙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아빠가 그동안 너무 무심하고 무뚝뚝해서 저도 아빠한텐 좀 무심하게 대했었는데 진짜 남편은 아들처럼 저희 아빠한테 참 잘하더라고요. 얼마 전 아빠가 전화가 한번 오셨었는데 그 전화를 받고 전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진이야, 그래, 몸은 좀 괜찮니? 백서방이 집으로 영양제 보냈더라. 어? 백서방이? 그걸 언제 보냈대? 나한텐 아무 말도 없었는데. 그러냐? 요새 백서방이 내 건강 챙기느라 바쁜 것 같다. 하루에 꼬박 한 번씩 전화 와선 별일 없냐고 묻기도 하고. 진이 네가 아프고 나니까 괜히 걱정이 되는가 봐. 백서방한테 잘해야 되겠다. 진이 너도 몸 건강 잘 챙기고 이 아빤 걱정하지 말어. 남편의 정성 어린 행동 덕분에 아빠도 조금씩 따뜻함을 느끼는 것 같아 전 더 남편에게 고맙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제 인생에서 만날 수가 있었는지 그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니와 형부로도 충분했던 제 인생에 더 없는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남편인 것 같아요. 그런 남편과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지내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남모를 고부 갈등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 중에서도 어른에 대한 예의, 남편의 부모에 대한 예의로 꾹꾹 화를 눌러 참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제가 그 심정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무작정 참는 게 다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내 생각을 똑바로 전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요즘 정말 많이 느낍니다. 혼자 소갈이 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제 사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또 이렇게 아프다 보니 무엇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 걸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뒤면 완치 판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진 저도 열심히 건강을 챙기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